코리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이 광고를 기억하시나요?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았던 1990년대 후반 코리아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홍보하던 이 광고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 기관 사이트나 국민들을 응원하는 캠페인 광고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 포털 사이트의 광고였습니다. 당시 그 기업은 코리아닷컴이라는 도메인 주소를 무려 60억이라는 돈을 주고 구매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인터넷 도메인에 어떤 가치가 있었길래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일까요? 사건 번호 X, 오늘의 사건 번호 2000,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그 당시에는 미지의 공간과 다름없던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인들이 주로 하던 것은 PC 통신이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아메리카 온라인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PC 통신 방식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주고받았죠. 웹의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1995년 넷스케이프라는 인터넷 브라우저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웹 브라우저에 의한 세상 www라고 읽는 월드 와이드 웹을 본격적으로 열며 엄청난 돌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를 얘기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빌 게이츠는 당시 인터넷이라는 것을 보고 이것은 시간 낭비이고 경제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으로 시간이 지나 넷스케이프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까지 하게 되는데 첫날 28달러로 상장된 것은 무려 58달러로 마감을 하게 될 만큼 엄청난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2000, 닷컴 버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넷스케이프의 등장과 함께 닷컴 버블을 부추긴 또 다른 원인은 1996년 2월 미국 정부의 통신법 개정도 한몫을 했습니다. 연방통신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향후 닷컴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통신법 개정으로 인한 인프라 확대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 IT와 정보기술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타오르는 닷컴 버블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도 한몫하게 되는데요. 1998년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즉 모라토리엄 선언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LTCM 헤지펀드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파산을 입게 되죠. 이에 연준은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장은 다시 과열되기 시작했고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연준은 99년 6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시장은 연준의 이 같은 행보에 긴장한 듯 하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정책 결정의 장애물이 되었던 건 바로 Y2K라는 뜻밖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웃어 넘길 수 있는 해프닝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했습니다. 당시 월가에서는 Y2K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다시금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실제 99년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이어지며 당시 나스닥 종합지수는 1995년부터 2000년 3월까지 무려 577%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그렇게 치솟았던 금융시장은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선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미국 가계의 순자산은 급증하게 되는데요. 미국 가계의 분기별 순자산 변화를 살펴보면 95년부터 99년까지 단 2개 분기를 제외하곤 매 분기 주식자산의 가치는 증가했습니다. 특히 98년 4분기와 99년 4분기는 당시 분기 평균 증가액의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주식자산 가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앨런 그리스펀 미 연준 의장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소비자들의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면서 이 같은 초과 수요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추가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하였는데요. 그의 발언 이후에 열린 2000년 5월 FOMC 회의에서 그동안 25bp씩 베이비 스텝을 밟으며 기준금리 인상을 했던 연준은 50bp 인상이라는 빅 스텝을 밟게 되죠. 지나치게 과장된 기대와 실제 기업의 수익성 간의 큰 격차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며 많은 회사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부실하여 결국 파산하거나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버블이 꺼지면서 2000년에는 시장이 붕괴되었고 투자자들은 무려 5조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대형 기술주로 잘 알려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역시 주가 폭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외에 AMD와 인텔은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났고 시스코, 퀄컴, 마이크론은 주가가 80% 넘게 하락하였습니다. 2000년대 말이 되면서 대부분의 닷컴 기업들은 스스로 파산이나 도산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죠. 이러한 닷컴 버블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 가장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코스닥 시장과 중소기업 위주의 벤처기업 육성책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닷컴 버블이 불타올랐습니다. 당시 코스닥 시장은 1990년 말 시가총액 7.9조 원 수준이었으나 1999년 말에는 급격하게 늘어나 무려 98.7조 원 수준으로 크게 성장하고 코스닥 지수는 240% 무려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보여준 코스닥 시장은 2000년 3월 10일 역대 지수 최고치인 2834포인트를 기록했지만 그의 말에는 무려 525포인트로 80%가량 큰 하락폭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주춤하게 된 것을 넘어 붕괴하게 된 이유는 역시 나스닥 시장의 영향이 한몫을 했고 나스닥 시장과 똑같이 기업들의 수익성 창출에 대한 의문과 버블에 대한 회의, 기업들의 투자 등급 하향 조정 등이 겹치면서 결국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닷컴 버블 쏙 빼닮은 새로운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2022년 12월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는데요. 글로벌 자본시장 조사 전문 기업인 피치북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글로벌 VC 투자가 20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 스타트업 미스랄 AI는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도 무려 1,500억 원 펀딩에 성공하기도 했죠. 현재 이 AI 시장에서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AI 시대의 해자로 평가받고 있는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 189%나 상승했고 연중 최고 245%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5월 24일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AI 모멘텀의 강력한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공개되자 주가는 하루에만 24% 급등하기도 했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1990년대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어도 주가가 폭등했던 그때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우려의 말을 합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버블 감별사로 유명한 제레미 글랜썸은 이 상황을 4차 슈퍼 버블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스테빌리티 AI CEO인 모스타크는 .ai 버블이라고 말하며 인공지능은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실제로 생성 AI가 전체 IT 지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맥킨지는 생성 AI가 활발히 사용되는 마케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16개의 비즈니스 기능에서 연간 2조 6천억 달러에서 4조 4천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지식 노동자 활동 전반에 생성 AI가 적용되면 연간 6조 1천억 달러에서 7조 9천억 달러의 가치 창출을 기대하는 전망을 보이기도 합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평소보다 많은 S&P 500 기업들이 AI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과 10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AI 거품론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다양한 견해 속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건 번호 X2000 닷컴 버블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투자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품인지 아니면 다듬고 가공하면 가치가 올라갈 원석인지 그것을 잘 가려내는 능력이 투자자분들에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사건 번호 X 김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